윤 대표님. 네. 지금 민주당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은 이재명 빼고 네. 김민석입니다. 별명이 김민세죠. 과거에 철새처럼 왔다 갔다 했다 해가지고. 감옥도 여러 번 갔다 오고. 그런데 지금 수석 최고위원회 또 집권 플랜 본부장에 김건희 무슨 탄핵 본부장에 좋다는 직책은 다 지금 쥐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거기다가 지금 서울시장 후보로도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는 분인데 그래서 그런지 자기 형이죠, 형. 김민웅 뭔가 있죠. 그래갖고 형제는 용감했다고 이런 말도 있습니다만은 두 사람이 원 내외에서 이른바 이 윤석열 정권 타도에 앞장을 서고 있는데 지난달 이제 30일이네요. 11월 30일에 광화문에서 또 윤석열 대통령 규탄 집회가 있었잖아요. 거기서 김민석이가 6개월 안에 승부를 내야 한다. 국회의 임기는 윤석열보다 1년 길고 국민 임기는 영원 무궁하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박근혜도 못 버텼는데 무슨 수로 버티느냐. 이렇게 그냥 목청을 높였네요. 말도 안 되는 6개월 거죠. 내에 승부를 내자는 게 무슨 그러니까 말입니까? 이번에 선거법 심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유죄를 받았잖아요. 원래 633입니다.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선거법 원래 규정이 그래요.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여태까지 선거법이 너무 시간이 끌었으니까 이제 이거 633 꼭 지키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2심 지금 시작 곧 할 거니까 2심 3개월 걸리고 3심 3개월이면 내년 어떻게 보면 상반기에 결론이 나야 돼요. 그러니까 저 김민석 기준으로 보면 급한 거죠. 그러니까 6개월 내에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리자.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근데 그게 먹히겠습니까? 그러네요. 국민들이 먹히겠어요? 그 속을 뻔히 아는데. 이재명이나 김민석 입장에서는 화급하네요. 화급하죠. 대법원에서 확정이 돼버리면 다른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방법이 없죠. 당은 434억 토해내야 되고 이재명은 10년간 출마 못하니까 대선 조차 못하는 거죠. 저런 말을 한다는 거는 국민들이 박근혜 탄핵 때 학습 효과가 있어서 이제 절대 안 먹힙니다. 그때는 그래도 반기문이라는 대안이 있어서 국민들이 순진하게 어떻게 보면은 박근혜 탄핵에 가세했잖아요. 헌법재판소도 어떻게 보면은 그 분위기에 넘어가고 지금 헌법재판소부터 통과가 안 되고 또 국민들도 이재명 어떻게 보면 사법 리스크 해소를 해서 정권 끌어내리게 한다는 게 다 알기 때문에 매주 토요 집회가 엊그저께도 했지만은 사람이 별로 안 오잖아요. 자꾸 쪼그라들어요. 30만 왔다고 뻥치는데 그러면은 광화문이 시청이 다 꽉 차죠. 이번에는 10만 왔다고 하는 거 보니까 전에 또 어디 용산인가 할 때는 20만 이러면서 자꾸 줄어드니까 그만큼 인원이 줄어든다 그런 얘기고 한 만여 명도 왔나 그런 정도. 많아야 한 2만 명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당원 수로 볼 때는 형편없는 참여율인데 그건 속이 뻔히 보이기 때문이죠. 어떻게든지 윤 정권을 끝내서 자기가 조기 대선에서 하겠다. 대권 출마하겠다. 이건데 그게 먹히겠어요. 그러니까 김민석이도 토요일날 그런 얘기 했잖아요. 김건희 특검 이코로 윤석열 정권 심판이고 이코로 이재명 무죄다. 그게 또 이재명 무죄하고 연결이 됩니까? 그렇게 해야지 논리 비약도 너무 심한 아무 얘기는 하는 거예요. 아무 말 대잔치나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됐어요. 50일 후에 트럼프 대통령, 미국 차기 대통령 취임하는데 취임 전에 판을 바꿔야 된다. 이번 크리스마스 때 완전히 거리로 쏟아져 나와가지고 50일이면은 1월 한 초 아니에요? 그때까지 끝내야 된다. 윤석열 정권을. 말이 됩니까? 윤 대통령이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좀 사고는 좀 치긴 했지만 그래도 위법, 탈법 윤석열 대통령이 한 게 있나요? 탄핵 사유가 있나요? 어거지 쓰는 거죠.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이 연말 연시에 뭔가 큰 건을 하나 터트린다 이런 얘기도 또 나돌고 있어요. 그리고 또 좀 친야 방송들이 물밑 취재로 특별 취재단 구성해가지고 뭔가 취재를 해가지고
빵 한 방 네. 터뜨린다 이런 말도 나돌아서 사실은 정말 살얼음판 전국이 아닌가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조금 이 잠잠해졌는데 또 뭐 이 명태균의 그 핸드폰이라도 어디서 구했다고 하면은 그게 뭐가 터져 나올지 알 길이 없고.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뭐 태블릿 PC 뭐 그게 탄핵에 큰 영향을 줬잖아요. 지금 그리고 뭐 명태균 휴대폰이 뭐 어떻게 나올지를 또 사실은 모르죠. 그러니까 좀 불안하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런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한 이 법 위반을 하지 않을 거라는 그 신뢰감은 어느 정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이런 언론사에서 취재한다고 한다면은 김건희 여사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여기저기 전화를 많이 하고 뭐 카톡도 많이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평기자 때까지도 뭐 전화하고 막 그랬다는데 그게 다 녹음이 안 됐겠습니까? 녹취록. 언론사에도 전화해서 뭐 30분씩 뭐 통화하고 그러니까요. 언론사야 다 자동 녹음이죠. 그럼요. 그런데 그런 게 이제 터져 나오면 개인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통화를 한 건데 그걸 터져 나오면서 일부분을 발췌해서 또 조작하거나 이러면은 그게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태블릿 PC 사건하고 비슷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물론 뭐 대다수 국민들은 속아 넘어가지는 않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층들인 국민 여론은 한 번 더 휘청의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렇게 보면은 이 김민석이 이야기대로 하면은 6개월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2월에 지금 국정조사다, 또 특검이다, 모든 또 상설특검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건희 특검법 뭐 10일 날 또 재표가 됩니다만은 총 공세를 펴고 나오는 과정에서 뭔가 하나 딱 트리거가 터져 나오면은 이게 만만치 않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들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걱정도 있고 그거를 극복하려면은 여당하고 용산하고 혼연일체가 돼서 위기에 싸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등이 걸려갖고 벌써 루비콘 강을 건너버리는 그러니까 느낌 아닙니까? 여권 내에서 지금 네 분이 윤석열파, 뭐 한동훈파 이렇게 네 분이 또 당원 게시판 글 갖고도 저렇게 또 벌써 한 달째 싸우고 있거든요. 이런 거를 빨리 이 싸움을 내분을 끝내지 않으면은 로마도 그렇고 고구려도 그렇고 뭐 백제도 그렇고 모든 나라들의 패망 원인은 가만 보면은 내분입니다. 기업들도 파산한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 오너들은 망하는 날까지 인정 안 해요. 하지만 내분으로 벌써 내부에서 무너지고 있는 게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정부 여당 특히 내분이 나면은 정말 위험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이라도 빨리 내분을 빨리 이전 투구를 종식시키라고 강하게 준엄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문제와 함께 이제 6개월 전쟁에 들어갔다고 한다면은 이재명과 어떻게 보면은 조희대 대법원장 실제로는 윤석열 정권과의 시간 싸움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윤석열 정권도 인사쇄신을 연체 팍팍 하고 이 시간 싸움이에요. 6개월을 벌여야 해요. 6개월을 아무 문제 없이. 그러면은 땅땅 해갖고 대법원에서 당신 징역 1년에 그대로 집행유예 2년이야. 뭐 법리 적용에 문제가 없네. 뭐 끝나버리는 거예요. 거죠. 시간 싸움에 들어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시간 싸움에 들어가는데 그걸 법원에만 맡기지 말고 정부, 여당, 용산이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판사도 인간입니다. 그럼요. 판사도 지금 정부 잘하네 하면 판결에 영향을 줍니다. 근데 내분으로 자기네들끼리 싸우면 아유 내가 이거 저 이재명 유죄 때려봤자 저 사람들 또 도와주는 내분 하는 사람들 저 사람 더 한심해. 저 사람들 도와주는 거 아니야. 저거 정말 보기 싫으네. 이렇게 되거든요. 지금 젊은 사람들은 지금 보수를 아예 그냥 쳐다도 안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게 판결에까지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빨리 쇄신하는 모습, 인재 등용도 이제 너무 서울대 나온 사람, 그 60대, 뭐 영남, 뭐 검찰, 뭐 이렇게 그 안에서만 이너서클에서만 움직이지 말고 제하에서 고수도도 좀 찾고 어떻게 보면 고졸 중에서도 큰 일을 이룬 사람도 좀
영입하고 뭐 이런 사람들도 뭐 총리도 시키고 예. 장관도 시키고 비서관도 시키고 이러면 야 국민들이 야 그래 윤 대통령 잘하네 이런 생각 들으면은 판결에도 영향을 주죠. 저는 김재섭 의원 같은 사람 장관으로 탁 발탁하고 그렇죠. 40대 네. 어떻습니까? 네. 성북에서 살아나왔잖아요. 네. 아마 40 안 될걸요. 그렇습니까? 예, 40 안 될 겁니다. 예, 그런 사람 하나 시키면 어때요? 지난번에 좋죠. 윤석열 대통령 와서 저 보훈처장도 그 희생자 누구 시켰잖아요. 그런 막 박민식 그 의원도 시키고 또 차장도 시키고 또 문체부 차관도 장미란 뭐 이런 사람들도 누가 봐도 좀 참신하잖아요. 이런 유럽에는 네. 30대 총리들이 수두룩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총리들도 좀 닳고 다른 사람 하지 말고 예. 이제 뭐 집에 갈 사람 하지 말고 좀 젊은 사람들 40대 뭐 50대 총리도 좀 하면 안 돼요? 정진석 총리 원희룡 비서실장설이 지금 유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경호가 계속 총리의 입맛을 다시고 있다는 거 그러면 아닙니까? 회전문 인사라고 자기네끼리 이렇게 돌고 도는 인사하면은 그렇게 하면 안 국민들이 되겠죠. 얼마나 참 식상하냐 이거죠. 물론 뭐 정진석이나 추경호 개인적으로는 저는 뭐 훌륭한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국민들이 볼 때 국민들의 눈으로 좀 보라 이거죠. 예? 어쨌든 뭐 이 김민석이 얘기대로 6개월간의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인적 쇄신이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